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31번째 시간 431번 컨텐츠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 두 글자가 중첩되어 만든 그런 단어이죠. 일단은 도금은 영역입니다. 원래 력입니다만 여러 가지 발음의 편의상 영역이 됩니다. 명사로서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함입니다. 영역하다가 이런 뜻이고요. 영역 자체는 영역하다의 어근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자 볼까요? 한자는 진할역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 역임, 역대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벼화자 두 개 사이에 발, 그칠 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글자가 곡식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밭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가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지나가는 어떤 경로, 통로, 통과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문에 오면 여기에 이렇게 집 엄자와 비슷한 기슭 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전에 이르러 현재 진할역과 상당히 유사한 글자가 나오는 것이죠. 허시는 설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다스릴 역자, 책력 역자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발지자, 그칠자가 없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책력이라는 것은 달력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날일자가 붙어서 해가 지나가는, 통과하는 길을 보고 날짜나 시절, 절기를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스릴 역자도 된다. 참고로 이 기슭 엄자가 빠진 벼화자 두 개 있는 것은 나무 성글 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꽤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과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칠 지이지만 여기서 발이죠. 그칠 지자의 뜻을 따르고 다스릴 력, 책력, 역자는 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가장 깔끔한 자원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뜻, 나머지는 원래 력자이니까요. 랑격절이다 해서 반절법에 의해서 력으로 읽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와 벼, 기장과 기장, 나무와 나무 사이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통과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순서대로 여러 중요한 점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부수에 해당하는 이 그칠 지자네요. 어느 지점을 이렇게 사이를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도 이 력의 글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준 5급의 진할 역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발 지자 대신에 날 일자가 넣으면 책력 역자가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획이고요. 책력 역자도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 일자가 조금 가로 R자처럼 보이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라고 하면요, 영역하다의 어근이라고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이 자체로는 쓰지 않고 뒤에 있을 제자와 눈 목자를 써서 영역 제목, 그러니까 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세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작물이 잘 자라는지 아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 라고 해서 영역 제목을 영역으로 줄인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 강남 3대 누각 중에 하나인 황학루, 황허로 에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역시 당나라 성당시계 최호의 황학루라는 동명의 시일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천영역, 한양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영역과 이 영역은 같이 쓰기도 하고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또렷하다, 하나하나 아주 잘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하다,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하다, 비슷한 말로는 뚜렷하다, 역연하다도 있네요. 글을 연자를 써서.
혹은 분명하다도 네, 역력하다와 비슷한 뜻이 될 겁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도둑이 든 흔적이 역력하다. 기억이 역력하다. 피로의 빛이 역력하다 등등 역력하다라고 많이 씁니다. 자, 녹록하다도 이렇게 두음 법칙에 따른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역력까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역력히라고 하죠. 흥분의 빛이 역력히 나타난다. 모든 광경이 역력히 눈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역력까지와 역력히도 알아보았습니다. 역력가수라는 말도 있네요. 하나하나 셀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날 역자가 들어있는 단어는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 역임, 역대, 역전, 역정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전 같은 경우는 역전의 용사, 그렇죠? 여러 가지 전쟁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나온, 겪어온 용사가 역전의 용사죠. 인생 역정할 때도 지나온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경력, 내력, 이력, 편력, 병력 등에도 력자가 들어갑니다만 두음 법칙에 의해서 력으로 보통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영력의 사용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력, 중국의 리리, 간화자죠. 일본의 레끼레끼 등 한중일 삼국이 그 글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글자와 같은 뜻의 용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청초란 말, 칭추라는 말이 분명하다의 뜻으로 상당히 사용되고 있는데 영력과 상당히 비슷한 뜻이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영어로는 obvious나 evident나 apparent 정도를 역력하다와 연관된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력, 리리, 레끼레끼, 한중일 삼국이 같은 글자, 같은 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역력하다의 역력은 원문에 174건이 검색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보면 상흔이 역력이라는 표현이 1929년 조선일보에 나오고요. 1964년 광복 이후에도 그렇죠? 화가의 인간 드라마 역력히 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역력이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당나라, 적어도 당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도 그리고 광복 이후를 거쳐 지금까지도 적지 않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31번째 시간에는요. 지날 역자가 2번 중첩되어 사용된 역력 혹은 역력히, 역력하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물 사이를 걸으면서 하나하나 상태를 체크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피다. 하나하나 또렷하다. 기록하다 등등의 뜻에서 인신되어서 지금은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다. 뚜렷한의 뜻으로 역력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라는 것도 그 시점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기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아래쪽에 이 그칠 지자가 아니라 해 일자를 넣으면 책력, 력자, 우리가 달력, 인력, 보통 캘린더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역력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